책의 내용 제가 쓴 건 콜럼버스가 발견한 내용인데 이걸 자유와 연결시키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유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그 이면에는 콜럼버스의 잘못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기부여시키는 제도적 백그라운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됐습니다. 일종의 뭐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인센티브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적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결국에는 가능했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막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뭔가 좀 그 정부의 의존적인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각자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가치 추구에 매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얘기 드네. 자유기업원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부회장님 고모님도 계십니다만 이거 시작할 때는 꽤 기대도 많이 했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일로 해가지고 파웰 리포트를 다시 읽었어요. 1971년에 썼던 그 파웰 미국에서의 그 자본주의가 위태로울 때 자본주의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썼던 리포트고 이 자유기업원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거기서 태동했거든요. 태동했는데 지난 25년 동안 보면 조금 미진한 것도 많다. 경제학적 지식, 용어, 원리에 대한 사회 이해도가 이 25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철학이니 정치니 이쪽의 중요성을 뭐 평가해야 되겠지만 정작 경제학적 지식, 원리, 경제학적인 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때 내지 못해가지고 뭐 지난번 선거 과정 보니까 모든 게 다 공공재더라고요. 토지도 공공재라고 그러지, 버스도 공공재라고 그러지, 뭐 지하수도 공공재라고 그러지, 하여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공공재하면 모든 게 다 공공재. 이만큼 모든 것이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사회적 니즈나 요구에 대해서 자유기업원이 뭘 했는가 반성하고 다시 대우를 정비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유기업원 그 25주년 기념식 축하드리고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이제 제가 자유주의에 입문하게 됐던 게 제 자유기업원에서 발행했던 그 자유주의 시리즈를 20살 대학생 때 처음 읽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주의를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제 삶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또 이렇게 이제 뜻깊은 그 책을 출간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썼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화폐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상품화폐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명목화폐까지 쭉 넘어오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 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상품화폐보다 더 현재 이제 명목화폐가 더 건전성을 잃고 뭐 이제 좀 타락했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금 이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그 논의를 해봤습니다. 예, 숭실대학교 조성권입니다.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제가 모빌리티로 바꿨습니다. 인간 자유의 한 측면이 이동 자유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요,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이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의 가장 큰 그 혁신적인 매개로서 19세기의 철도와 20세기의 고속도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화려하게 핀 나라로서 미국에 예를 들었습니다.
대륙간 철도가 완성된 19세기에 미국이 모빌리티가 급속히 늘었고, 이거는 링컨이 처음 초석을 다졌죠. 그리고 19세기 말에 대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산업이 꽃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카네기, 록펠러, 벤더빌트. 그 다음에 20세기에 자동차 문화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우토반을 보고서 미국에다 만들었죠. 그래서 자동차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메트로폴리턴 에어리아가 확산됐고요. 대도시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모제스 라임이라는 사람이 쓴 The End of the Power, 권력의 종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권력자의 힘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ore Revolution, Mobility Revolution, Mental Revolution. 핵심이 되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길들이는 힘, 권력자를 길들이는 힘은 돈과 사람과 기업이 옮겨다니는 힘입니다. 그 모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입니다. 저는 주제로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의 여러 자동차 중에서 모든 자동차인들이 뽑았던 최고의 차로 단연 첫 번째로 뽑았던 모델 T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제가 지금 동아일보에서 산업부에서 자동차 담당을 하고 있어서인지 참 저한테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 책의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100년이 지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델 T가 지금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모델 T가 만들었던 당시에 라인이라든지 디자인, 컨셉, 플랫폼 사업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혁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단순한 자동차 한 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한 대가 나옴으로써 미국 사회가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고 정말 노동자, 근로자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서 이동성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연결이 되고 하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글을 썼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자는 아닌데 제가 이상하게 노예 노동에서 자유 노동으로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쓴 글의 요지는 1974년에 로버트 포겔과 스탠리 앵그만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미국에서 북부 노예의 생산성이 남부 노예의 생산성이 북부보다도 35%가 더 높았다. 그래서 노예를 사용하는 게 맞다. 이제 국가의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벌써 애덤 스미스가 노예를 사용하면 오히려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그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비싼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제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제스도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혁신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무슨 얘기를, 애덤 스미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식민지 정책과 똑같다. 식민지도 결국은 그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자본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손에 든 것은 마이너스 손해일 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에 벌써 애덤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밀섭 교수님이 제도경제학회에서 노예 노동은 그건 가치 없는 노동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풀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어떻게 이 노예를 해방하게 됐는가 하는 건데, 노예 해방이 원래 링컨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링컨의 목표는 연방주의, 통일된 연방 국가를 건설하는 게 그 사람의 주요 목표였죠. 그렇지만 이제 전쟁이 길어질수록
명분이 필요하고 대의명분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의명분이 되었고 정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고 북군이 승리하게 됐고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자유기업원 25주년,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이 자유주의 순간들 집필에 함께 해주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혁명에 관해서 글을 좀 썼는데요.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이 발전에 따른 지식의 확산이 실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창의성과 어떤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지식이 확산을 가능케 했다라는 점에서 자유의 순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빛났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까도 최순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5년간 이 자유주의자들이 숱한 풍파를 겪기는 했습니다. 예컨대 저희는 청년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정말 많은 단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청년단체들이 많은 자유주의 청년단체들이 힘을 잃었고 오늘날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또 이제 중국이 부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으면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시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는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유의 족적을 남기는 이런 이 책을 출판했다는 점이 굉장히 뜻깊은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25주년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자유주의가 빛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저희 청년단체들도 열심히 자유기업원과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에서 영국의 금융 빅뱅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했고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금융 전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98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증권업, 은행업들의 겸업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증권 거래세 폐지 같은 것을 다뤘었던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업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에서 정치부에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책에 참여를 하게 된 건 모택동이랑 하이에크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둘이 다 이제 세상을 바꾼 책을 남겼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짧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면은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고 다니던 어록이 있을 거고요. 또 하이에크는 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읽히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면은 김희석 박사님이 번역을 해서 소개해 주신 노예의 길 같은 책이 있을 텐데요. 그 두 책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봤고 또 지금 현대 중국이 처하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렇게 크든 작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40분이 참여를 해주신 이 책을 통해서도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이 발휘가 되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 교수 황상현입니다. 먼저 자유기업원 25주년 창립 기념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유의 순간들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 집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경제 활동, 그 다음에 사회 활동 등 다양하게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형태의 경제는 지금 형태와 유사하게 타면 예전에 중매인이라든지 재화를 매개하는 중개인이라든지 하는 형태는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2008년 이후에 IT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거래,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IT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와 함께 우리의 소비나 이제 거래 패턴들도 다 이제 플랫폼을 끼지 않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영역에 이제 도달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 경제 시대에 그 시사하는 바는 이전에 그러니까 다양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들과 그다음 다양한 생산자, 판매자들을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걸 연결시켜서 모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시장에 더욱더 참가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거래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자유로부터의 얻어지는 이득들이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더욱더 촉진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과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라는 게 하나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25주년을 맞이한 자유기업원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하고 기념스러운 순간에 저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무엇보다도 이 오늘 나온 이 책에 저도 저자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쓴 꼭지는 그 인크로저에 관한 건데 영국 역사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신수 연구원님이 그 뭐 이렇게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이렇게 저한테 리스트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역사책인 줄 알고 그 중에서 영국 역사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골랐는데 쓰다 보니까 참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기업원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개인주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래서 또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그러한 어떤 그 가치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또 이 인크로저거든요. 근데 실제 저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지만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내용 자체가 되게 좌편향돼가지고 사실은 이 영국 역사에 대해서도 그 실제 본 모습을 많이 미싱하는 좀 왜곡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왜 영국 역사가 이런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역사고, 또 그 영국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읽어봐야 되는지, 그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글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제가 늙은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쓴 거는 그 몽펠린 소사이어티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 25주년 자유기업원 25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4월이에요. 4월이라는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이날이 이게 아주 참 자유주의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몽베르린 소사이어티가 1947년 4월 1일에서부터 4월 8일까지 나흘간, 그러니까 7일, 거의 10일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유주의, 세계 자유주의 38개국, 39명이 모였죠. 39명이 모였는데, 그날 모였을 때, 그러니까 4월 8일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뭘 발표했느냐면, 스테이트먼트 에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설립 취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 몽베르린 소사이어티를 왜 설립했느냐, 설립 취지를 선언문으로 발표한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그럼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몽베르린 소사이어티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도에 몽베르린 소사이어티 지역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상당한 기회가 됐었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통에 좀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몽베르린 소사이어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중심 가치가 뭐냐 하는 거. 그게 아마 몽베르린 소사이어티 스테이트먼트 에임 오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8일 뜻깊은 날입니다. 75년 전 오늘 몽베르린 소사이어티 창립총회 4월 1일 시작하여 맨 마지막 날 4월 8일 창립 목표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죠. 자유주의 부활을 세상에 알린 날이기도 합니다. MPS, 이걸 영어로 그냥 MPS로 간략하겠습니다. 몽베르린 소사이어티인데 MPS는 경제학자들, 철학자, 역사가, 지식인들 그리고 경제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제 조직입니다. 그 선언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문명의 중심 가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중심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권력의 확장을 허용하는 이론, 모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부정하는 역사관, 법의 지배 원칙을 의심하는 이론 등에 의해 사유자산과 경쟁시장을 경시해서는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75년 전의 선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유, 국가 권력의 제한, 법의 지배,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사유자산과 경쟁시장 같은 표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파든 좌파든 복지 후생, 사회정의,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등의 아래에 개인의 자유를 종속시키는 걸 아주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몽베르린 소사이어티의 자유주의 사상이 위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이전과 이유가 달랐습니다. 우리 자유를 느끼고 또 자유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요. 또 우리는 또 풍요로워졌고 그 자유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자유기업원도 그런 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몽베르린 소사이어티가 있었듯이 이 자유기업원이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자유를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좋은 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우리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서 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느끼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